여러분은 이상적인 관계 시간이라고 하면 몇 분을 떠올리시나요? 혹시 20분, 30분, 아니면 1시간이라는 숫자를 막연하게 그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제가 전 세계 남성들의 평균적인 삽입 후 사정까지의 시간이 불과 4.4분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자는 안도하고, 혹자는 절망하고, 또 다른 혹자는 그럴 리 없다며 강하게 부정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현실과 이상의 거대한 간극 속에서 불안해하고 때로는 서로를 오해하며 고통받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시간 강박이라는 우리 모두를 올가매고 있는 무거운 짐을 과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근거를 통해 함께 내려놓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우리의 만족도라는 감정을 배신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만족은 그 숫자가 아닌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이상적인 시간은 몇 분이었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지금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거대한 담론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순히 몇 분이 정답인가를 결정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서두에 4.4분이라는 평균치를 제시하고 이 간견을 끝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파트너 간의 성의 시계가 얼마나 다르게 흘러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서로 다른 시계를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조율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의 시간입니다. 제가 서두에 4.4분이라는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특정 연구 하나에서 나온 값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국가에서 수천 수만 명의 커플을 대상으로 측정한 질 내 사정 잠복기 시간의 중앙값, 즉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값입니다. 이 연구들은 매우 직접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커플들에게 초시계, 즉 스톱워치를 주며 관계 시작과 사정 시점에 버튼을 누르도록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실험실 효과를 유발하여 평소보다 더 긴장하게 만들거나 시간을 의식하게 만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데이터가 일관되게 가리키는 평균값이 5분 내외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치의 범위입니다. 이 연구들에서 정상 범주로 분류된 시간은 놀랍게도 매우 넓습니다. 어떤 남성은 30초 만에 사정했고 어떤 남성은 45분이 지나도 사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스펙트럼이 사실은 인간의 다양성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는 4.4분이라는 현실적인 수치 대신 20분 혹은 30분이라는 비현실적인 이상의 스스로를 올가매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성관계 중에 경험하는 시간 인식의 왜곡 현상 때문입니다. 한 남성 내담자분께서 저에게 아주 진지하게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정말 진지하게 제가 적어도 10분 컨디션이 좋은 날은 15분은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 파트너도 그 정도는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순수한 호기심에 관계가 끝나고 시계를 보았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시간이 다 합쳐서 고작 3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청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이 내담자분은 거짓말을 한 것도 심각한 착각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몰입 상태에서의 극단적인 시간 왜곡입니다. 성적으로 고도로 흥분된 상태, 즉 우리의 교감신경계가 극도로 활성화되고 모든 감각이 파트너에게 집중되며 주변의 모든 자극이 차단되는 그 순간 우리의 뇌는 시간을 처리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볼 때 2시간이 30분처럼 느껴지는 것과는 정반대로 매우 강렬하고 압축적인 쾌감의 순간에는 그 짧은 3분이 마치 15분처럼 길고 영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어쩌면 매우 긍정적인 몰입의 신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주관적이고 황홀했던 느낌의 시계를 신뢰하지 않고 벽에 걸려있는 차갑고 객관적인 물리적인 시계의 숫자에 우리의 가치와
능력을 매기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잠자는 시간, 하루에 걷는 걸음 수를 스마트워치로 재는 것처럼 어쩌면 인간의 경험 중 가장 주관적이고 신성해야 할 사랑을 나누는 시간마저 정량화하고 측정하려는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우리의 불안을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남성들은 왜 유독 이 시간이라는 숫자에 그토록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일까요? 여성들도 물론 시간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남성들만큼 그것을 수행 능력의 절대적인 척도로 삼지는 않습니다. 원본 대화에서도 이 점이 정확하게 지적되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에게는 오래 하는 것이 곧 잘하는 것이며 나아가 강한 남성성의 증명이라는 매우 강력하고 무의식적인 공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층위의 복합적인 사회적 심리적 압박감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표면적이고 강력한 이유는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란 단순히 성인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인물은 그 비현실성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주류 영화, 드라마, 소설 속의 묘사입니다. 남성 주인공은 언제나 지치지 않고 항상 파트너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며 하룻밤에 몇 번이고 관계를 갖는 초인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또한 남성들끼리의 사적인 대화, 이른바 라커룸 대화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고 시간을 부풀리며 서로의 능력을 경쟁적으로 비교하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허구의 이미지들이 모여 남자는 모름지기 일해야 한다는 거대한 사회적 표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적인 4.4부는 그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나 결함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남성들을 고통받게 하는 수행 불안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이면서 동시에 진화심리학적인 요인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원시 시대부터 체력과 지구력은 곧 생존 능력과 유전적 우월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시적인 본능이 현대에 와서는 성적인 지구력이 곧 남성적 가치라는 등식으로 변형되어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는 설명입니다. 마치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 대단한 체력의 증명인 것처럼 성관계 시간을 자신의 의지대로 길게 버티는 것이 자신의 남성적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시험대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관계적 요인이 있습니다. 원본 대화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라는 말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짧은 한마디가 현대 커플들의 불안을 설명하는 핵심 단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특히 주말에만 만나는 커플, 혹은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장거리 커플에게 성관계는 단순한 교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벤트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그리움과 욕망을 한 번에 해소하고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만남의 기회가 적고 그 한 번의 만남이 너무나 소중할수록 남성들은 그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은 강력한 보상 심리에 사로잡힙니다. 이 시간을 최대한 길게, 최대한 완벽하게 만들어서 파트너를 반드시 그리고 완벽하게 만족시켜야 해. 이러한 과도한 압박감과 책임감은 관계를 즐거운 소통이 아닌 긴장되는 수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정작 본인은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순간의 쾌감에 집중하지 못하고 파트너는 상대방의 그 긴장감을 고스란히 느끼며 함께 지치게 되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남성의 시계와 여성의 시계는 비극적으로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남성이 시간이라는 양적인 목표에 집중하며 시계에 초침을 세고 있을 때 여성은 교감이라는 질적인 경험을 갈망하며 파트너의 표정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원본 대화 속에 등장한 여성분의 친구가 남자친구가 너무 오래 해서 힘들어 죽겠다고 절규에 가깝게 말한 부분은 결코 과장이 아니며 수많은 여성들이 차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켰을지 모르는 매우 현실적인 고충입니다. 남성이 더 길게를 외치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을 때 여성은 과연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흥분되고 파트너의 그 노력이 고맙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적절한 한계를 넘어 과도한 인내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성의 신체는 남성과 다릅니다. 처음에 흥분으로 인해 충분히 분비되었던 에아액은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마찰이 지속됨에 따라 점차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곧 즐거움이 불편함으로 나아가 통증이나 쓰라림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성의 인내력이 여성의 신체적 한계를 넘어설 때 그것은 더 이상 뜨거운 사랑의 교감이 아니라 한쪽은 인내하고 다른 한쪽은 고통받는 노동이 됩니다. 키스로 인해 턱이 아플 수도 특정 자세로 인해 근육의 피로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체적 고통보다 더 심각한 심리적 단절입니다. 여성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지금 이 순간 내 파트너가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티기라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몰두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여성은 사랑받는 파트너가 아니라 남성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구나. 저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성의 흥분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루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끝내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거짓 오르가슴을 연기하는 슬픈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남성은 시간을 연장했으니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성은 단절과 소외를 경험한 최악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만족은, 여성의 오르가슴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치명적인 오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삽입 시간이 충분히 길어지면 여성은 언젠가 결국에는 오르가슴에 도달할 것이다. 이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여성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완전히 잘못된 신화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수많은 성의학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증명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통계에 따라서는 70에서 80%의 여성은 질 삽입만으로는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합니다. 여성의 오르가슴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결정적인 기관은 질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위치한 클리토리스입니다. 이 기관은 인간의 신체 기관 중 유일하게 오직 쾌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천 개의 신경 말단이 밀집된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질 내부의 특정 부위, 이른바 G스팟이라고 불리는 곳 역시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이 클리토리스의 뿌리 부분이 질 전벽을 통해 느껴지는 것이라는 게 현대의학의 정설입니다. 결국 여성의 오르가슴은 직간접적으로 이 클리토리스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충분히 자극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삽입 시간을 40분 1시간으로 늘리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가 터지도록 안간힘을 쓰는 것보다 그 전에 전이 단계에서 단 5분, 단 10분이라도 파트너의 손이나 입 혹은 다른 신체 부위를 이용해 이 클리토리스를 비롯한 다른 성감대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자극해 주는 것이 여성의 만족도에 100배, 1000배 더 결정적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원본 대화에서 평균 시간이 4.4분인데 그 시간 안에 여자가 어떻게 느끼냐는 아주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이미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억지로 다급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이전에 이미 여성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혹은 이미 한두 차례의 오르가슴을 경험했거나 혹은 오르가슴의 절정 직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이의 진정한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전이를 단순히 본게임, 즉 삽입을 위한 준비 운동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이 전이야말로 메인 게임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원본 대화에서는 전이와 본 게임의 비율을 1대1 혹은 1대2로 논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전이 10분, 삽입 10분이 이상적이라 하고 어떤 분은 삽입이 더 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비율을 정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시간 강박의 덫이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전이 10분 중불에 5분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계가 아니라 파트너의 반응입니다. 여성의 신체는 남성의 신체보다 생리학적으로 더 천천히 그리고 더 복잡하게 흥분합니다. 심리적으로 흥분했다고 해서 몸이 바로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반으로 피가 충분히 몰려야 하고 질 내부는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촉촉하게 젖어들어야 하며 클리토리스를 비롯한 모든 성감대가 예민하게 깨어나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은 그 준비에 20분, 3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날은 서로의 교감이 너무나 완벽해서 단 5분 만에 모든 준비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시계를 보며 자, 이제 전이 10분 지났으니 삽입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의 달라진 숨소리 높아진 신음, 몸의 미세한 떨림과 촉촉해진 변화를 읽으며 아, 지금 내 파트너가 나를 그리고 다음 단계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구나 라는 신호를 읽는 것이 수만 배 더 중요합니다. 파트너가 전이를 통해 이미 충분히 달아올랐고 어쩌면 첫 번째 절정을 맞이했다면 설령 그 이후의 삽입 시간이 단 3분 혹은 그 평균이라는 4.4분에 그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어떤 한 시간짜리 관계보다 더 강렬하고 완벽한 함께하는 절정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4분이라는 냉혹한 현실과 20분이라는 비현실적인 이상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과학적인 해답입니다. 이제 이 시간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남성들이 겪는 가장 크고 직접적인 고민, 바로 조루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많은 남성들을 침묵 속에서 고통받게 만듭니다. 원본 대화의 남성분처럼 오래 사귄 편안한 파트너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낯선 여성이나 새로 만난 파트너와는 긴장 탓인지 1, 2분 만에 끝나버린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런 경험으로 인해 스스로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은 모든 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질병으로서의 조루증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것을 질병이 아니라 상황적 사정 과민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움과 예측 불가능성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환경으로 인한 참을 수 없는 설렘과 약간의 불안감은 우리 뇌에서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즉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시킵니다. 이 강력한 화학 물질들은 우리의 말초신경계를 극도로 흥분시키고 사정에 이르는 역치, 즉 문턱을 평소보다 훨씬 더 낮춰버립니다. 원본 대화의 전문가님이 너무 흥분해서 그렇다고 하신 말씀이 정확히 이 정교한 신경화학적 메커니즘을 짚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문제가 있다거나 내 몸이 고장 났다는 절망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내가 지금 이 새롭고 자극적인 상황에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리고 매우 건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생리적인 신호입니다. 이런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반응으로 인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다음 관계를 위축되거나 파트너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통 이런 현상은 그 파트너와의 관계가 반복되고 편안함과 익숙함이 생기면 뇌의 흥분도가 안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히려 원본 대화의 남성분이 그날 여자친구의 말에 압박을 느껴 두세 번 더 했다고 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사정 이후 다시 흥분하여 관계가 가능해지기까지 걸리는 불응기가 매우 짧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신체가 매우 건강하고 성적 반응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혹은 임상적으로 조루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빠른 것과 질병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본 대화에서 여자가 만족하기 전에 먼저 사정을 해버리면 조루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저는 이 관계적 정의가 임상적 정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학적으로 정상 범위인 5분이라도 파트너가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반대로 의학적으로 조루에 가까운 2분이라도 파트너가 그 전에 전이로 충분히 만족했고 두 사람 모두 행복하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질병으로서의 조루증을 감별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제성의학회에서는 조루증을 진단할 때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질 내삽입 후 1분 이내에 거의 항상 혹은 항상 사정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통제력입니다. 스스로 사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통제력이 거의 없거나 완전히 없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즉, 사정감이 느껴지는 순간 멈출 수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 심리적 결과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당사자가 심각한 스트레스, 좌절감, 괴로움을 느끼고 이로 인해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회피하게 되는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겪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1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전 세계 남성 평균 4.4분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스스로 나는 너무 빠르다고 느끼는 시간이 3분, 5분 혹은 7분이라면 그것이 임상적인 조루증이라는 질병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정상 범주에 속하면서도 미디어가 만들어낸 비현실적인 기준에 스스로를 꿰맞추며 존재하지도 않는 병으로 인해 스스로를 환자로 규정하고 고통받고 있진 않은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원본 대화에서는 연령대에 따른 흥미로운 차이도 언급됩니다. 30대에는 한 번 사정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는데 40대가 되면 한 번 사정하고 나면 그날은 끝이다. 이것은 불응기의 차이를 아주 현실적이고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불응기란 한 번 사정을 하고 난 뒤 신체가 회복되어 다시 발기가 되고 다음 사정이 가능해지기까지 걸리는 생리적인 회복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불응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길어집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노화의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 수치가 서서히 감소하고 혈관 내 탄력성이 저하되어 혈류의 흐름이 달라지며 신경의 민감도 또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30대에는 그 회복 시간이 단 15분 혹은 30분이었다면 40대, 50대가 되면 몇 시간 혹은 하루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변화를 능력의 상실이나 고장으로 받아들이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생각하시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변화이며 어쩌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20대, 30대의 남성들이 너무 쉽게 흥분하고 빨리 사정하는 과민함으로 고통받는다면 40대, 50대는 그 과민함이 줄어드는 대신 훨씬 더 안정적인 조절 능력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오히려 지금의 섹스가 더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횟수나 빈도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서 한 번의 관계를 더 깊이 있고 더 풍부한 교감으로 채우는 전략의 수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를 부정하고 20대처럼 횟수에 집착하기보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한 번의 관계를 더 깊이 있는 질과 교감으로 채우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임상적 조루증 기준 1분 이내 통제 불능 심각한 스트레스에 해당하거나 혹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시간 문제로 인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어떤 과학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다행히도 조루증은 의학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 중 하나이며 효과가 입증된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원본 대화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간단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약, 콘돔, 스프레이 등 저는 이 방법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행동요법입니다. 이는 약물이나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몸을 훈련시켜 통제력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가장 고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정지 시작 기법입니다. 관계 중 사정감이 몰려온다고 느낄 때, 즉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기 바로 직전에 모든 자극을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격렬한 감각의 파도가 정점을 찍고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보통 수십 초 정도 걸립니다. 그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면 다시 부드럽게 자극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한 번의 관계에서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단순히 참는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체 감각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사정 반사를 조절하는 뇌와 신체의 신경 연결을 재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통제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소 마취제의 활용입니다. 원본 대화에 나온 스프레이 크림 혹은 처음부터 마취 성분이 포함된 사정 지연형 콘돔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귀두의 민감한 감각을 일시적으로 둔화시켜 사정까지 이르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늘려주는 매우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원본 대화의 전문가님이 하신 경고를 저는 100번, 1000번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잘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크림이나 스프레이를 바르고 그것이 충분히 흡수되기를 기다리지 않거나 묻어있는 상태로 파트너의 질 내부에 삽입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남성 본인의 감각만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질 점막까지 함께 마취시켜버립니다. 남성은 시간을 버는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여성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명백한 피해이며 폭력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그 상태로 오럴 섹스를 하게 된다면 파트너의 혀와 입안이 마비되는 끔찍한 경험을 선사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크림의 유성 성분은 라텍스 콘돔을 약화시켜 관계 중 콘돔 파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품을 사용했다면 관계 직전에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내거나 혹은 애초에 마취 성분이 콘돔의 안쪽, 즉 남성 쪽 피부에만 안전하게 도포되어 있는 사정 지연형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파트너를 위해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경구용 약물, 즉 먹는 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루증 약이라고 하면 흔히 발기부전 치료제를 떠올리시는데 이는 주목적이 다릅니다. 물론 발기가 안정되면서 심리적 여유가 생겨 시간이 연장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조루증을 직접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조루증 치료를 위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약물은 다폭세틴과 같은 특정 계열의 약물입니다. 우리의 사정은 뇌의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이 사정 중추를 안정시키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조루증 약물은 바로 이 세로토닌의 농도를 일시적으로 조절하여 사정 중추가 과도하게 흥분하는 것을 막아주고 사정까지 이르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연장해줍니다. 이는 우울증 약과는 전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며 관계 전에만 필요시 복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다른 약물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절대로 인터넷이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함부로 구매해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흥미롭게도 원본 대화에서는 지루가 잠시 언급됩니다. 조루와 정반대로 사정이 너무 늦거나 아예 되지 않는 증상이죠. 전문가님이 지루는 사실 치료가 더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는 임상적으로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조루는 이처럼 다양한 행동, 요법 도구, 약물 치료가 비교적 잘 개발되어 있는 반면 지루는 그 원인이 신체적인 문제보다는 과도한 스트레스 파트너와의 심리적 갈등 관계 중 몰입하지 못하고 자신을 관찰하게 되는 관람자 모드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더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과도한 인터넷 성인물 자극에 뇌가 익숙해져 현실 파트너와의 실제 관계에서는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해 사정에 이르지 못하는 매체 유도성 지루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루는 훨씬 더 복합적인 심리 상담과 원인 분석이 필요하기에 치료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혹시 나는 너무 빠르다고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예 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4.4분이라는 하나의 숫자에서 시작하여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심리적, 생리적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조루의 과학적 정의가 우리가 가진 오해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나이 들미 상실이 아닌 변화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 나아가 매우 현실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은 무엇인지까지 방대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이 길고 깊었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모든 과학적 사실과 심리학적 분석의 결론은 결국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시계를 보지 말고 파트너의 눈을 보십시오. 시간을 재지 말고 파트너의 감각을 읽으십시오.
진정한 성적 만족은 시간이라는 차가운 물리적 단위로 측정되거나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두 사람 사이의 소통과 교감이라는 따뜻하고 살아있는 화학적 단위로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삽입 시간이 단 3분 혹은 평균이라는 4.4분에 그친다 하더라도 그 전에 30분 동안 혹은 그 관계를 갖기 전 일주일 내내 파트너와 충분한 정서적, 신체적 교감을 나누고 관계하는 그 순간만큼은 오롯이 파트너의 쾌감과 반응에 집중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기계적이고 고통스럽게 버텨낸 1시간짜리 관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황홀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혹은 혹시 불편하지는 않은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혹은 어떤 게 더 좋아?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야말로 그 어떤 조루증 치료제나 화려하고 기교 넘치는 테크닉보다 수만 배 강력한 궁극의 명약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미디어가 만들어낸 비현실적인 숫자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4.4분은 실패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현실이며 두 사람의 무한한 교감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오늘 저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이 그동안 홀로 간직해 왔을지 모를 무거운 불안감을 아주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거나 이 부분은 정말 몰랐다 혹은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겠다 하는 여러분만의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경험과 소중한 생각이 모여 우리 모두가 숫자의 강박에서 벗어나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인식을 갖게 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심리 전문가 김혜진 박사였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